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런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날린 게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이 이제 바로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무시하게 이 위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에 있는 에너지 기반 시설 그리고 교량 같은 것들,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부 다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데드라인은 오늘 8시거든요. 동부 시간으로 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5시까지인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란은 그 어떠한 협정도 합의도 이렇게 또 한 게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이란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 주변 국가들은 이 전쟁을 더 심각하게 빠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조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엄청난 압박을 이란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만약에 이제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공격 계획을 계속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인프라의 날, 인프라스트럭처의 날. 그러니까 전력 기반이나 교량 같은 것들, 다리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또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리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막 욕까지 이렇게 또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란한테 빨리 평화협정하거나 호르무즈해요. 빨리 개방을 해라. 라고 욕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계속 따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랑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좀 이제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지. 앞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란한테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로는 계속 따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이 48시간 이내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5일을 늘려줬다가 그러다가 10일을 늘려줬다가 그 다음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또 주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루 더 늘려가지고, 원래는 어제가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더 늘려가지고 오늘 이 동부 시간으로 8시가 이제 데드라인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전쟁하지 말고 협상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협상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웬만하면은 협상을 하기를 이렇게 또 원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란이랑 협상하는 거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하지만 강경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확실한 양보를 이렇게 또 원한다라고 하면서 휴전 없이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박살을 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을 원하는 쪽은 이제 미국 쪽이고, 그리고 이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이렇게 또 보면은 끝까지 가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스라엘에 먼저 이제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어느 정도 이 전쟁을 끝까지 원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아직까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란은 굉장히 많은 지도부들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보안 문제를 더 각별히 신경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란의 지도부들이
좀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느리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자칫하다가 내가 이 이란의 지도부들이 내가 있는 곳이 이제 발각이 된다고 하면은 또 뭐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 측에서 이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내가 폭사당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이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답변을 이렇게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주워 들었다고 합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겠죠. 이 정보, 뭐 CIA나 뭐 정보국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겠죠.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도부들이 다 박살이 이렇게 또 나고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느리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늘리는 것도 있다. 그 최후 통첩을 계속 따꾸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란을 공격을 할지 말지, 진짜로 엄청나게 공격을 할지 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이제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하네요.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인다고 하면은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 국방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다고 해요. 짜고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은 곧바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랑 합동 공격을 아마 시작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 5시 이후에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threat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오늘 중으로 whole civilization will die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중으로 한 문명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엄청난 압박을 지금 이란한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루스 소셜을 이제 또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적었다고요. 오늘 밤에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도 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그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랑 뒤에서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항상 세게 얘기를 하고 이제 따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꾸이지 않을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어제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이드 벤스 이제 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헝가리에 가 있다고 하네요. 헝가리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어제는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데드라인 전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협상 합의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제이드 벤스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 측이나 이란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 있고, 뭐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 한 문명이 사라진다, 어마무시하게 강경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욕까지 쌍욕을 엄청나게 이렇게 했거든요. 쌍욕까지 이렇게 아니 미국 대통령이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발표하는 것은 진짜 어이가 없는데, 쌍욕까지 하면서 이 이란한테 엄청나게 내뱉은 말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도 지금 뭐 신나게 주어 터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마무시하면은 그 지도자들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웬만하면은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란도 좀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서 좀 이제 많은 그 접촉이 있기는 있다고 해요. 뒤에서 많은 접촉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란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전쟁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식적으로는 이란도 엄청나게 강경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세계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일으켜 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 문명이 사라진다,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또 자기 입으로 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중에 하나이다, 이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의 한 획을 그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에는 좀 안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짜증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중도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뭐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측에서 벌써 이란의 핵심 석유 허브인 카르그 섬을 벌써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군이 카르그 섬에 있는 미사일 벙커 같은 곳들이나 뭐 해군 기뢰 저장소, 이런 이제 군사 시설들을 지금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군사 시설들만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카르그 섬에 있는 석유 시설들은 지금 놔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미국 측에서 진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설들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유가는 미친 듯이 $200까지 분명히 오를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시설은 제외를 하고 군사 시설만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오늘 중으로 이제 데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동부 시간으로 8시가 이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해두고, 만약에 너네들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진짜 들어간다, 엄청나게 우리 공격을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란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 측에서 주고 있는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대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다 개방을 해버리고 다 두들겨 맞았으니까 뭐 정권도 뭐 거의 뭐 교체하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절대 이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이 평화협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뭐 지는 것이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도 웬만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버팅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카르그 섬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네요. 이란이 그 석유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원유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란에서 이제 90% 정도의 원유가 바로 이 카르그 섬에서 나온다 라고 하네요. 이 카르그 섬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3천만 배럴 정도의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 이 원유를. 그리고 지금 한 1,80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보관 중인 것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란의 석유가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란이랑 친한 그런 국가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원유를 이렇게 또 팔고 있거든요. 원유를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진짜로 뭐 공격을 당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란의 경제는 완전히 폭망을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란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카르그 섬 근처에다가 지대공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깔고 있다고 하네요. 추가 병력을 지금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실제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 이란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만약에 실제로 그러한 이제 공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유가도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웬만하면은 이 석유 시설을 안 건드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만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끝까지 갈 그런 기세이기 때문에 이란도 계속해서 이제 방어 태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미군 측에서는 어제부터 실제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공격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도 훨씬 더 강력한 뭐 전면전까지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8%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도 0.9%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1.3%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통첩을 이렇게 또 날리면서 오늘 8시까지 너네들 빨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석기 시대로 되돌아간다. 오늘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란이랑 미국이랑 평화협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이 실제로 카르그 섬에 있는 군사 시설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뭐 한 문명이 사라진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실제로 이 합의에 못 이루겠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은 막 주식시장이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가도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WTI, 이 서부 텍사스 원유는 지금 116달러를 돌파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3% 이상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WTI가 116달러. 이제 조만간 120달러입니다.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금 4달러 넘어섰거든요. 아마 평균적으로 5달러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캘리포니아 한 7달러 정도 될 것이거든요. 야, 지금 뭐 미친 듯이 지금 올라. 여기에 캘리포니아는 벌써 거의 대부분 막 6달러 막 그래요. 6달러 막 그런데 5달러 하이 아니면 6달러 그런데 야, 조만간 6달러 넘어가고 7달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어마무시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또 이제 브로드컴이 구글이랑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스랑 AI 칩 공급 계약을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가지고 3% 정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유니버셜 뮤직이 10%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폭등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펄싱 스퀘어에서 6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한 그런 게 이제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달 그 내구재 주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1.4%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예상보다 좀 이제 많이 낮아졌다. 라고 감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지금 뭐 에너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막 어마무시한 공격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지만, 그런데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극단적으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은 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공격을 하겠다. 다리 같은 곳들 공격을 하고, 뭐 에너지 시설 같은 곳들 공격을 하고, 전력망들 공격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공격이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오를 그러니까 이 유가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안에서 그 정권 교체가 완벽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제 카르그 섬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라고 하네요. 네, 텍사스 원유 116달러 지금 넘어서고 있다. 4% 넘게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 네, 뭐 브렌트유도 지금 다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네, 지금 협상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네요. 이 걸프 국가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원유를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걸프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문명을 지금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에서 지금까지만 해도 이 에너지 지금 쇼크이거든요. 이 에너지 쇼크를 해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중으로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문명을, 이란의 문명을 완전하게 다 파괴를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이 문제가 아니죠. 몇 년이 또 박살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유가는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뭐 200달러까지 올라갈런지, 뭐 150달러를 돌파를 할런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을 할런지 모릅니다. 와,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부터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120달러 찍었다가 1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90달러 내려갔다가 100달러 다시 올라갔다가 110달러 올라가고 90달러 내려가고 120달러 올라가고, 야,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중고차 가격이 전년 대비 해가지고 6.2%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2023년도 여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또 중고차의 수요가 이제 높아지는지 하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정학적으로 지금 너무나 불안하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이란의 전쟁이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려고 하고 있고, 유가는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3월달 중고차 재고 보유 일수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40일 미만으로 떨어졌다. 중고차의 재고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거는 올해 들어가지고 최저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공급이 수요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신차의 가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신차 평균 가격이 49,10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신차가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이 신차를 새 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부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중고차를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다. 좀 이제 거의 새 거 같은 그런 중고차, 뭐 3년 된 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고차를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중고 그 평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5,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새 차보다 절반 가격으로 차를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는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딜러들도 신차 파는 게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차 판매가 이제 너무나 비싸다. 신차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신차 판매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중고차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트레이드인 그런 물량이 이렇게 또 줄어들면서 중고차 그 공급이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중고차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중고차 중에서도 전기차 중고차가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기 중고차들의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기 중고차, 뭐 새 차도 뭐 많이 팔리기는 팔리지만, 그런데 새 차가 비싸다 보니까 중고차를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인기를 이렇게 또 많이 얻고 있다. 지금 이 기름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drill baby drill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왜 전기차 사냐? 전기차 타지 말고 기름차 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에다가 주고 있었던 페데랄 크레딧도 이제 끊어버리고 미국산 차를 사면은 오히려 미국산 차를 사면은 뭐 7,500달러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하겠는데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전기차로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는데 전기차도 비싸. 7,500달러 주고 있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고차를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지금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실제 상황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호르무즈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호르무즈 해협 현장 조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사람들을, 투자자들이 직접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트리니 리서치라고 하는 뭐 투자 회사가 있나 봐요. 여기에서 현장 잠입 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직접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조사를 이렇게 또 했나 봐요.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완벽하게 봉쇄가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네요. 현장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선박들은 여전히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봤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루에 최대 한 15척까지 지금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봤었을 때는 하루에 뭐 100척 정도가 이제 통과를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이죠. 15척. 85%가 지금 막혀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막힌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다. 어느 정도 통과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과를 하고 있는 그 선박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선별적으로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켜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이 승인을 해준 그런 선박들만 통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들이 이곳을 검문소처럼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 기업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영구적으로 이곳이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도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네요. 새로운 이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유가는 높은 상태로 이렇게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뭐 4주에서 6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이런 식으로 봉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물동량의 50%만 아마도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렇게 전망이 엄청나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벌써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벌써 주식을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뺀다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막 산다라거나 뭐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아들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욕을 뒤질나게 먹었던 욕을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런데 요번 2기 때에는 우리가 그때는 좀 이제 숨기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래도 욕을 먹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냥 대놓고 벌자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아들들이 그냥 대놓고 돈을 벌고 있다고요. 예, 대놓고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이 이 정도야? 이 정도까지 좀 썩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아마도 이번 정권 이후에 뭔가 큰 후폭풍이 일자, 분명히 뭔가 엄청난 후폭풍이 이렇게 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유가가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트 퓨얼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이제 움직이기 위한 항공유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항공유의 가격이 지금 2배로 뛰었다. 100%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100%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랑 아시아도 엄청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시아 노선을 감축을 지금 하려고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루프트한자 그 항공기도 운행 중단을 지금 포함을 한 비상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 라고 하네요. 유가가 지금 뭐 100% 이상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노선들을 축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특히 아시아로 가는 그런 노선들을 축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조만간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 비행기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서부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서부 쪽을 이렇게 또 보면은 항공유가 더 부족하고 더 비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그런 비행기들은 비행기 값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그런 노선들은 지금 정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기지 피 있지 않습니까? 가방 피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썰차지도 붙이고 있고, 이 가방 가격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항공사들이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비행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모로 지금 진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은 여행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노스 아메리카 월드컵인데, 그런데 이 항공료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지금 뭐 비행기 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더 많은 지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올해 월드컵이잖아요.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월드컵이잖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월드컵을 이렇게 또 하는데, 야, 그런데 지금 딱 이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더 강력한 공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뭐 특수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기름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지금 버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100달러 이상의 유가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올해는 계속 쭉 이어질 것으로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항공사들이 다들 지금 비상계획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는 항공사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스페이스 X가 역대급 IPO를 지금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6월 달에 IPO 이 기업 공개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이 IPO를 통해 가지고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기업 가치, 이 스페이스 X 기업 가치를 1.75 트릴리언 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니 기업 공개를 하자마자 $1 trillion 넘어서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이제 갑자기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늘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 XAI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 AI 기업, 이 XAI 기업을 스페이스X랑 통합을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고 하거든요. 합병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IPO를 이렇게 또 앞둬가지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마 합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6월달 중으로 이 스페이스X가 IPO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IPO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기업의 한 5%에서 10% 정도만 주식을 배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이 스페이스X의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개를 하는 그런 주식을 최대 30%대까지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번 이 스페이스X가 IPO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영국, 유럽, 호주, 캐나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도 공모 참여 기회를 지금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 이 스페이스X 이 IPO를 이렇게 또 하면서 최대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엄청나게 주식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할당을 하는 그런 방식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방식을 새롭게 쓰는 전례 없는 일이다. 지금 30%를 할당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투자 기회를 주고 있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이리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도 또 이제 6월 달에 스페이스X가 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아르테미스 2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인 그 우주선이 발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에서 유인 우주선을 이제 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달까지 이렇게 또 가는 미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아르테미스 2호기가 승무원들을 태우고 지금 뭐 지구를 돌고 있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에 일식을 이제 포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달 뒷면을 사진을 이렇게 또 찍은 그게 이렇게 또 올라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야, 진짜 환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AI가 아니라 실제 사진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미션은 56년 전 아폴로 13호가 세운 그런 기록을 이렇게 또 깨고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을 한 기록으로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사에서는 달에다가 기지를 지금 건설을 하려는 그런 미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르테미스 2호가 이렇게 또 발사가 되면서 아직은 달에 착륙은 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르테미스의 계획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년 2027년도에는 아르테미스 3호가 발사를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3호는 달 착륙선 도킹 연습을 위해 가지고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4호는 2028년도에 발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서 달 남극의 우주 비행사 2명을 착륙을 시킬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7년도 초부터는 달에다가 매달 무인 로봇을 이제 보내가지고 달 남극으로 보내가지고 달 기지를 건설을 시작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2027년도부터는 매달 달에다가 로봇을 보내가지고 달 기지를 건설을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야,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발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달 뒷면을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린 게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기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값을 지금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경제를 지금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기지가 얼마나 더 상승을 하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모기지율이 지금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바이어들은 경제랑 그리고 금리를 걱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고용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찬물을 지금 끼얹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모기지율이 5%대였거든요. 5.9%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을 시작을 한 뒤로부터 이 모기지 금리가 6.5%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부담이 엄청나게 또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가뜩이나 비싼데 모기지율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들의 한 20% 정도가 시장을, 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개인들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계약 취소 사례를 경험을 했다라고 답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뭐 모기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어? 하면서 계약을 지금 취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집을 시장에 이렇게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6주 이상 집이 팔리지 않은 그런 건수가 31%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셀러들이 더 불안에 이렇게 떨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집을 내놓으려고 했다가도, 집을 내놓았다가도 지금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내놓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면서 집을 내놨다가도 다시 걷어들이고 아니면은 내놓으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지금 캔슬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그 뭐 AI 칩을 뭐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테라팹을 뭐 한다 만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런데 테슬라에서 이 칩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테슬라에서는 파트너십을 인텔이랑 이렇게 또 맺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인텔은 테슬라랑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뭐 스페이스X, 뭐 XAI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25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오스틴 칩 공장 테라팹을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인텔에서 공식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테슬라가 직접 칩을 제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텔이 공장 설계를 이렇게 해주고 제조를 이렇게 해주고 패키징 기술을 제공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 공장 운영을 인텔에서 담당을 이렇게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 테라팹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연간 1테라와트급의 연산 능력을 갖춘 칩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테슬라가 직접 운영을 할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파운드리 계약을 이렇게 또 맺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제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테슬라가 직접 2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단기간에 구축을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조언을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에서는 인텔이랑 손을 잡고 지금 이 칩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인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인텔 파운더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을 확장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던 칩 액트 있지 않습니까? 칩 액트 지원을 이렇게 또 받기 위해서도 지금 뭐 인텔이랑 테슬라랑 이렇게 또 손을 잡는 게 미국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삼성이나 TSMC에서도 뭐 칩을 이렇게 또 공급을 받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엔비디아랑 계약을 이렇게 또 맺고 있고 수많은 뭐 애플이랑도 뭐 계약을 맺고 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테슬라에서 이렇게 또 만드는 AI5나 AI6의 휴머노이드 로봇 AI 칩을 필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삼성이나 TSMC에서 공급을 모두 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인텔을 세 번째 파운더리 파트너로 이제 확보를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런데 이 기술들은 다 인텔이 가지고 와가지고 파운더리 그 계약을 이렇게 또 맺어서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계약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 근처에 있는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굉장히 커다란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디서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LA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또 떨어진 온타리오에 있는 어떠한 웨어하우스에서 온타리오 렌치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커다란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 킴벌리 클라크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물류 창고에 굉장히 커다란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여기가 1 밀리언 스퀘어 피트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웨어하우스인데, 여기가 불이 이렇게 또 나무로 해가지고 6 알람 화재로 격상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방차들이 다 출동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방화를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제 수색을 하고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창고의 직원으로 밝혀진 어떠한 용의자 한 명이 체포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 이런 알선을 벌인 것 같다. 이렇게 화재를 벌인 것 같다. 방어를 이렇게 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킴벌리 클래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화장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페이퍼 프로덕트가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불이 미친 듯이 커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을 끄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네요. 불이 났었을 그 당시에 안에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모두 안전히 다 대피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안에 불이 너무 커가지고 이 웨어하우스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안에 화장지가 여러 가지 페이퍼 프로덕트가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불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네요. 새벽에 불이 엄청나게 계속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합니다.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또 이제 불을 이렇게 또 질러가지고 엄청난 이 재산 피해가 이렇게 또 났네요. 죄를 좀 이제 달게 받았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또 이제 오랜만에 낸시 거스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아리조나에서 어떤 할머님이 굉장히 유명한 앵커의 할머님 어머니가 납치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익명의 제보자가 연예 매체인 TMZ에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납치범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모르겠네. 램선 노트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낸시 거스리를 멕시코 소노라에서 보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할머님이 낸시 거스리가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어떠한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FBI가 내가 FBI한테 제보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기를 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FBI에서 나를 무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FBI를 지금 무시를 엄청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BI가 나한테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수사비만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 랜선 노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낸시 거스리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월 달에 이제 실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실종이 되면서
이 할머님이 84세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투데이쇼 진행자 그 앵커의 어머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자이다 보니까 납치를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할머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84세이시다 보니까 질병이 또 이제 여러 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약을 이렇게 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약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방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지금 2달이 넘고 이제 3달째거든요. 3달째인데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지 않나. 그리고 아직도 할머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몰라. 아직도 용의자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말이 그 부활절이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4월 5일 일요일에 롱비치에 있는 디포레스트 파크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가족이 이 행사를 하면서 이 달걀을 이렇게 또 찾다가 땅 속에서 사람의 해골을 발견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뭐 LA 카운티 메디컬 익사미너 오피서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해골이랑 턱뼈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유골을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작았다고요. 작아가지고 아마도 인펜트의 해골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아기를 죽어가지고 누가 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해골이래요. 사람의 해골.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최종 결과는 발표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이제 월요일까지도 계속해가지고 봉쇄를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달걀 찾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골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행사가 이제 갑자기 끝나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골이 누구 것인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고요. 당연히 모르고 지금 계속 이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중에 아마 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좀 너무나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묻힐 뻔했다가 부활절에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